10주차 이강입니다. 오늘 할 얘기는 이제 제품 디자인, 설계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유명한 기법이 하나 있는데요. 그 기법을 다구치 기법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구치는 이제 일본 사람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개발한 기법인데 대부분 이 기법을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들이 좀 개량적인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요. 여러분들 아마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제 뭐 제품 같은 거 디자인할 때 이제 실험 같은 걸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실험을 해가지고 잘 견디도록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러려면 실험을 해가지고 이제 실험을 통해서 얻는 그 수치들 있죠? 그 수치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디자인을 하면 잘 견디는지, 그죠? 주위 환경에 잘 견디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와 관련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혹시 여러분들 이제 계량적인 쪽에서 조금 이해 어려움이 있다면 개념 쪽에다가 여러분이 초점을 맞추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뭐 우리가 계산을 하고 뭐 그런 건 아니니까요. 자, 일단 그러면은 이제 다우치 기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다우치 기법이 이제 독특한 거는 뭐냐면 품질과 관련된 철학부터가 좀 달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보통 이제 우리가 제품을 설계할 때 이제 목표치라는 게 있고, 아무래도 이제 오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목표치가 뭐 예를 들면 볼트의 길이다 그러면 이제 3cm가 이제 우리 그 목표치다 그러면 아무래도 뭐 그런 거를 만들다 보면은 오차가 약간씩 생기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 3cm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사이에서는 괜찮다.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그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사이를 벗어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 안에 있으면은, 그 범위 내에 있으면은 이제 괜찮다 이렇게 고려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구치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목표치가 있으면은 목표치에서 약간만 벗어나도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손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실험을 할 때 그 목표치에서 이제 그 벗어나는 정도 있잖아요. 그거 갖고 이제 결국 이제 분석을 해서 그 손실이 가장 적어지는 그런 경우에 이제 디자인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분석을 위해 가지고 다구치가 이용한 게 뭐냐면 손실 함수라는 거를 이제 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손실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실험으로부터 나오는 이제 그런 데이터, 그걸 이용해 가지고 손실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보고 그 손실이 가장 적게 발생하는 그런 이제 디자인을 선택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여기서 지금 우리가 다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몇 가지 용어들이 나오는데 여기 그러니까 철학의 일반적인 그 제품 품질과 관련된 일반적인 시각은 뭐냐면 제품의 품질을 평가할 때 규격 목표치를 기준으로 규격 상한과 규격 하한이 있어가지고 그 한계를 벗어나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그 안에 있으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고려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시각이라는 거죠. 근데 다구치는 어떻게 봤냐면 비록 그 규격 상한하고 규격 하한 내에 있더라도 목표치를 조금이라도 벗어나게 되면 손실이 발생한다고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손실을 최소로 하기 위한 이제 그런 디자인을 찾는 건데요. 그걸 분석하기 위해서 이제 손실 함수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 손실 함수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 목표치에서 약간만 벗어나도 손실이 발생하는 걸로 이렇게 보고 만든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구치가 이제 개발한 이 방법 있죠. 이거를 로버스트 디자인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그냥 로버스트 설계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얘기를 하면 다 압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뭐 강건 설계, 강성 설계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자, 일단 그러면 그 다구치가 얘기하는 그 손실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구치는 품질을 제품이 고객에게 배달된 순간부터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로 이제 정의를 하는데요. 여기 이제 사회적 손실이라는 게 뭔지 예를 좀 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고객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발생하는 실패 비용, 또는 제대로 된 성능을 제공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실패 비용, 또는 해로운 부작용으로 인한 손실과 함께 생산에서 발생하는 손실,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생산에서 발생하는 손실이라는 게 뭐냐? 이거는 불량품에 사용된 자재, 에너지, 노동력 등을 비롯해서 생산에서 발생하는 독성의 부산물,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되겠습니다. 예, 사회적 손실과 관련해 가지고 예를 여기 하나 들어놨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예를 보면 도대체 이 사회적 손실이라는 게 어느 정도까지를 보고 있는지 그걸 여러분들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비닐하우스에 사용되는 비닐을 생산하는 기업의 경우에 비닐의 품질 관리가 소홀해서 비닐의 강도가 떨어진다고 할 경우에 당연히 이제 농부에게 이제 손실이 발생하죠. 왜냐하면 이제 농작물 그 생산량에 차질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전체 농작물 공급량의 감소로 이어지고 그렇게 되면은 사회 전체적으로요. 그러면 농작물 가격이 오르게 되죠. 그러면 이걸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손실에 해당된다는 거죠. 이렇게까지 보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규격에서 벗어나면 품질 손실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규격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좋은 거고 규격에서 벗어나면 나쁘다는 의미인데, 근데 다구치에서는 이제 그런 시각에서 이제 벗어나서 목표치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이게 이제 손실이 발생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림을 보게 될 텐데요. 전통적인 품질 철학하고 다구치 품질 철학하고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인 품질 철학은 이 그림 여기서 A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는 방법은 뭐냐면 밑에 축이 있고 그죠? 가운데 이제 축이 있는데 그 품질 손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규격 상한 USL, 그 다음에 규격 하한 LSL, 그죠? 거기서 그 아래쪽 있잖아요. USL에서 LSL까지가 이제 선이 그어졌죠. 그게 뭐냐면 손실로 보면은 제로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그 보면은 여기까지는 지금 손실이 제로고요. 그 규격을 이제 벗어나게 되면 규격 상한이나 하한을 벗어나게 되면 이제 손실이 요만큼 발생한다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전통적인 품질 함수고요. 그러니까 함수가 보면은 규격 하한을 벗어난 이쯤에서는 손실이 발생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요 범위 내에서는 손실이 안 발생하고요. 규격 상한을 벗어나도 여기 이제 손실이 발생하는 그죠? 요 정도 손실이 발생하는 그런 그래프가 되는데 여기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그 규격을 벗어나면 손실은 또 일정해요. 크기가. 왜 그러냐면 이렇게 수평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에 비해서 이제 다구치 품질 함수는 조금 다른 게 뭐냐면 목표치에서 여기 이제 좀 약간만 벗어나도 일단 손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죠? 뭐 예를 들면 여기 지금 목표치에서 요만큼만 벗어나면 뭐 요 정도의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이쪽으로 벗어나도 마찬가지고요. 왼쪽으로 벗어나도 뭐 예를 들면 이만큼 여기다 그러면은 이만큼의 손실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고 계속 그 손실은 그죠? 많이 벗어나면 많이 벗어날수록 손실의 크기는 커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2차 함수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 철학이 다르죠? 다우치랑 그 전통적인 품질 철학이랑요. 다우치는 그래서 손실 함수를 2차 함수로 만들었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런 식으로 그 함수가 만들어지는데 2차 함수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능 특성에서 목표치를 뺀 거의 제곱, 거기다가 이제 품질 손실 계수라는 걸 이렇게 곱하는 그런 함수인데요. 여기서 이제 품질 손실 계수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기 지금 공식이 있습니다.
근데 공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 의미가 중요해요. 아까 그림에서 봤듯이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의미를. 자, 근데 손실 함수가 그러면 항상 그렇게 아까 같이 2차 함수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경우에 혹은 크면 클수록 좋은 경우에는 손실 함수가 2차 함수의 반쪽만 존재하는 형태가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접착제의 강도의 경우 한번 생각해 보면 접착제의 강도는 강하면 강할수록 좋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목표치에서 그죠? 오른쪽으로 가는 경우에는 손실이 발생 안 하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강해지면 좋은 거니까, 그죠? 그럴 경우에는 이 손실 함수는 왼쪽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2차 함수의 왼쪽밖에 없는 거죠. 그죠? 반대로 전열기, 전기 소모량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면 소모량은 작으면 작을수록 좋잖아요. 그래서 규격치에서 왼쪽은 손실이 발생 안 하는 거고, 그죠? 오른쪽만 이게 이제 손실이 발생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손실 함수가 일반적으로는 이게 2차 함수지만 이렇게 반쪽만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어려운 얘기긴 합니다만은 직교 배열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디자인을 하려면은 이제 실험을 거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실험 조건들이 굉장히 뭐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합으로 이 실험, 그죠? 상황을 만들어 갖고 이제 실험을 해야 할 텐데 그게 너무 조합이 많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때 그 많은 조합을 다 하지를 않고 그런 상황에서 실험을 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만 선택을 해가지고 실험을 해도 조합 전체를 다 해가지고 실험을 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실험 그 상황을 줄이기 위해서, 그죠? 실험 횟수를 줄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이제 직교 배열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직교 배열은 이 실험 계획법에서 이용되는 건데요. 원래는 1930년대 영국의 피셔라는 사람이 이제 개발을 했고, 여기 이제 다구치가 몇 개 여기 추가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구치도 여기에 좀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여러분들 이제 실험 계획법이라는 걸 이제 배우시게 되면 어떻게 그 실험 횟수를 줄이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뭐를 좀 여러 가지 상황 중에서 몇 가지만 뽑아내는 방법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직교 배열은 OA 이렇게 넘버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요. 그 OA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그 직교 배열이라는 게 그 영어로 orthogonal array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OA라는 용어를 쓰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그 숫자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단 설명을 조금 드려보면, 아까 얘기했지만 직교 배열을 이용하면 실험 조건의 수를 대폭 줄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이제 세 개다. 예를 들면 온도, 습도, 기압이 있는데 그 요것들은 이제 요인이라고 보면 세 개 요인이 있다는 거죠. 온도도 영향을 미치고 습도도 영향을 미치고 기압도 영향을 미친다는 건데 근데 이 요인별로 두 개 수준이 있다고 합시다. 고, 저 이런 식으로 두 개. 그러니까 온도가 높고 낮고 습도가 높고 낮고 그죠? 기압이 높고 낮고 이런 식으로 두 가지씩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실험을 한다면 해봐야 되는 그 실험 조건이 모두 몇 개냐면 8가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온도에 두 가지가 있죠. 습도에 두 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기압에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2 곱하기 2 곱하기 2 하면 전부 8가지 실험 조건이 있습니다. 그 실험 조건 하에서 실험이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이 경우에 여기서 우리가 지금 직교배열이라는 거, orthogonal array라는 걸 이용을 하면은 이때 4개만 이용해도 8개 다 했을 때랑 동일한 그 결과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 OA4라고 이렇게 지금 이름이 붙어졌는데 OA4라는 그 직교 배열을 보면요.
실험 조건이, 그러니까 원래는 전부 8가지였잖아요. 그 중에 4가지만 선택하면 되는데,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온도, 그죠? 이게 온도, 요게 이제 습도, 그 다음에 이게 기압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높고 낮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각 요인별로, 그죠? 그걸 1, 2라고 합시다. 높은 걸 1, 낮은 걸 2라고 합시다. 그러면 실험 조건 1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온도가 높고 습도가 높고 기압이 높은 거 111, 그 경우고요. 실험 조건 2는 온도는 높고 습도는 낮고 기압은 낮고, 그죠? 그 조건이고요. 실험 조건 뭐 예를 들면 4 같으면은, 그죠? 여기 온도는 낮고 습도도 낮고 기압은 높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4가지 조건 하에서만 실험을 해도 8가지 전체 그 조건 하에서 실험한 거랑 동일한 결과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교 배열이라는 게 실험과 관련해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어, 그래서 아까 5A4라는 걸 봤는데 5A4, 5A8, 9, 12, 16 이런 식으로 쭉 이게 표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상황에 맞게 이제 그걸 선택을 하면 되는데, 이 상황이라는 게 뭐냐? 이 상황이라는 거는 아까 같이 뭐 요인수 있잖아요. 요인이 몇 개냐? 그 다음에 요인별로 그 수준수가 몇 개냐? 그 다음에 요인 간의 상호작용이 있느냐? 그 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이제 표 중에서 OA 무엇을 택할지 이거는 뭐 갖고 결정하는 거냐면 일단 자유도라는 걸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요. 그래서 요인하고 뭐 수준하고 상호작용 이걸 고려한 자유도라는 걸 계산을 해서 그 숫자가 나오면 그 숫자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OA가 있으면은 그걸 선택하면 되고요. 만약에 이 자유도를 계산했는데 정확하게 없어요. 정확하게 맞는 숫자가 일치하는 숫자가 없어요. 그러면 그 자유도보다 그 다음으로 큰 숫자 그거를 택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자유도를 계산했는데 8이라면은, 그죠? 5A 8이라는 게 여기 있죠? 그건 표가 있습니다. 그럼 5A 8을 선택하면 돼요. 근데 자유도를 계산을 했더니 10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10이 없죠? 10이 없으면은 10보다 큰 거, 바로 다음으로 큰 걸 택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그 다음에 12가 되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택하는 거예요. 자유도를 계산한 방법은 여기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준수에서 1을 빼고요. 거기다가 요인수를 곱하고, 그 다음에 거기 더하기, 수준수 마이너스 1 곱하기 수준수 마이너스 1 곱하기 상호작용수, 그죠? 그게 두 번째 텀이고요. 그 다음에 1을 더해줍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요인의 깊이, 너비, 두께, 무게 등 4개가 있고, 요인별로는 저, 중, 고 3개 수준이 있고, 상호작용이 깊이하고 너비하고 그 다음에 두께하고 무게 이런 상호작용이 있다면 이때 자유도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 수준수가 3개라고 그랬죠. 그래서 3-1 곱하기 요인수 4 더하기 3-1 곱하기 3-1 곱하기 그 다음에 상호작용 수죠. 상호작용 수는 여기 지금 2개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깊이하고 너비하고 두께하고 무게, 그죠? 거기다가 마지막에 1을 더해주면 17이 되는데, 이 경우에 17은 여기서 없죠? 위에서 보면 여기 16은 있고 18은 있는데 17이 없죠? 그럼 17보다 큰 거, 바로 다음으로 큰 걸 택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5에 18이라는 걸 택하면 돼요. 아까 그 다우치 기법에서 우리가 이제 손실함수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용하는 그 손실함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이거를 그 시그널 대 잡음 비율이라 그래가지고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쇼, 그래서 SN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여기서 잡음이라는 의미는 뭐냐? 예를 들면 자동차 브레이크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브레이크 페달 밟으면은 이제 에너지가, 그 밟는 에너지가 자동차를 멈추게 하는 것을 전환되죠. 그 과정에서 이제 마찰 등으로 인해 가지고 에너지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데,
여기서 의도된 기능을 위한 에너지 양이 시그널이고요. 손실된 에너지 양이 이제 잡음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SN은 보통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손실된 에너지 양분의 의도된 기능을 위한 에너지 양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고 일반적으로 이제 통계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표준 편차분의 평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SN의 종류는 크게 이제 한 세 가지가 있거든요. SNN, SNL, SNS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용도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SNN은 목표치를 기준으로 변동 감소시키기를 원할 경우에 이용되고요. 그럼 SNL은 언제 이용되는 거냐면 리터당 주행거리, 배터리 수명 등과 같이 반응이 클수록 좋은 경우에 이용되고요. SNS는 자동차 배기가스, 컴퓨터 반응 시간 등과 같이 반응이 작을수록 좋은 경우에 이용됩니다. SN 비율의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최대화시키는 파라미터 수준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SNN이나 SNL이나 SNS는 다 이게 조금 어떤 경우에 클수록 좋고 어떤 경우에 작을수록 좋고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이게 그러면 SN 비율을 최대화하는 파라미터 수준을 찾으면 된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 SN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을수록 좋은데 여기 이제 음수를 붙여주게 되면 거꾸로 이제 크면 좋다는 이제 그런 식이 돼버리는 거죠, 그죠? 그리고 SNN, SNS, SNL은 여러분들이 그 수학에서 보면은 그 로그 있죠? 로그 함수가 주로 이용됩니다. 그래서 여기 좀 복잡하긴 합니다만은 이 식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y는 측정치, n은 잡음요인 실험 조건수, y바는 측정치 평균, s는 표준 편차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손실함수를 계산을 해서 이것이 이제 최대화되는 그때의 파라미터 수준 이런 거를 이제 결정하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로버스트 디자인, 뭐 강건 디자인, 강성 디자인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구치가 얘기한 거는 제품 개발 과정을 이제 세 단계로 구분을 하는데요. 제품 디자인, 프로세스 디자인, 생산 이렇게 세 단계로 구분을 하는데 일단 우리가 먼저 볼 건 뭐냐면 이제 제품 디자인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때 특히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이 파라미터 디자인이에요. 공차 디자인도 이제 결정은 해야 되는데 이 공차 디자인이라는 거는 이제 파라미터의 최적치를 목표치로 해가지고 그 규격 상한하고 규격 하한 결정하는 거거든요. 요거는 지금 공부하는 그 범위는 조금 벗어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부분은 이제 파라미터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구치가 얘기하는 게 이제 강건 디자인인데 그 강건 디자인은 이제 두 가지를 포함하는데요. 파라미터 디자인하고 이제 공차 디자인을 포함을 하거든요. 그래서 파라미터 디자인하고 공차 디자인 중에서 우리가 여기서 초점 맞추는 건 이제 파라미터 디자인이고요. 공차 디자인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여기 지금 학부 수준을 벗어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 파라미터 디자인에 있어가지고 그 실험 계획법이라는 거 있죠. 아까 직교배열 얘기를 했었죠. 그 직교배열 이용해가지고 실험 조건 설정하고 그 다음에 그 어떻게 손실함수가 이용되는지 그거를 한번 우리가 예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파라미터 디자인이 뭐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품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변동 요인, 예를 들어 온도, 습도 등 통제 불가능한 변수들이 있죠. 이것이 제품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을 통하여 검토하고 이거를 바탕으로 제품의 파라미터, 즉 뭐 길이나 무게, 두께 등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그 변수들 있죠. 그거의 최적치를 이제 결정하는 게 이게 이제 파라미터 디자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결정해야 할 파라미터 수가 많고 또한 제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많으면은 실험 조건이 굉장히 많죠. 이 경우에 이제 실험 계획법을 이용하면 굉장히 그 실험 횟수나 이런 거 조건들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현계획부를 통해서 조건을 선정을 하고요.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측정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 측정치를 이용해 가지고 손실 함수를 이제 계산을 하고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 갖고 파라미터 이제 최적치를 구하는 거죠. 그죠? 일단 이거를 한번 알아보는데 잡음이 있는 경우하고 없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잡음이 없는 경우하고 있는 경우 그 차이는 뭐냐면 외부 변동 요인이 없는 경우를 잡음이 없는 경우라고 보면 되겠고 외부 변동 요인이 있는 경우를 잡음이 있는 경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잡음이 없는 경우 한번 예를 한번 들어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든 예입니다만은 예를 들면 도자기를 만든다고 합시다. 도자기 만들 때 예를 들면 네 가지 요인이 중요하다고 하고 흙의 점성, 반죽 시간, 물의 양, 건조 시간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하다고 하고 그 요인별로 저중고의 세 가지 수준이 있어서 조합을 어떻게 하면 가장 분량률을 줄일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한다고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편의상 상호작용 없는 걸로 생각을 합시다. 여기서 이 잡음이 없다는 거는 뭐냐면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왜 도자기 해가지고 가마에다 굽잖아요. 그러면 외부 변동 요인도 있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 불을 지필 때 그 뭐 온도랄지 아니면 뭐 습도랄지 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 수는 있죠, 그죠? 근데 그거를 없는 경우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이 경우에 실험 디자인을 이제 하려면은 실험 조건을 이제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때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게 전부 몇 가지가 있냐면 요인이 지금 네 가지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요인별로 지금 저중고 세 가지 수준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해갖고 전부 81가지 실험 조건 하에서 실험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럼 굉장히 많죠, 그죠? 근데 이거를 이제 직교 배열을 이용하면은 자유도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자유도를 계산을 해보니까 이때 이제 9가 돼요. 그러면 아까 그 직교 배열 그 표 있다 그랬잖아요. 거기 보면 마침 5에 9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하면은 9가지 조건 하에서 실험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한번 이런 자료를 얻었다고 합시다. 그래서 실험 조건마다 50개 도자기를 만들어서 분량률을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죠? 표를 얻었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 여기 저 맨 왼쪽에 1부터 9가 있죠. 이게 이제 실험 조건이에요. 실험 조건 1번부터 이제 9번이 되고 실험 조건 1번은 어떻게 한 거냐면 점성, 반죽, 물, 그다음에 건조 이 각각의 요인별로 세 가지 있다 그랬잖아요. 수준이 그죠? 그래서 뭐 점성의 경우에는 반죽도 그죠? 물도 그다음에 건조도 이 경우에 이제 이런 조건 하에서 50개의 그 도자기를 만들어 가지고 그죠? 해봤더니 분량률이 이 30%가 그 중에 30%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그죠? 점성은 그다음에 반죽은 중이고요. 물도 중, 건조도 중 했을 때는 분량률이 이렇게 되고 그죠?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실험 조건 하에서 50개씩의 도자기를 만들어 갖고 이거를 구워봤더니 분량률이 이런 식으로 그죠? 조건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거죠. 분량률이. 그러면 이 경우에 우리가 알고 싶은 게 결국은 뭐냐면 점성은 어느 정도로 하고 반죽은 어느 정도로 하고 물은 어느 정도로 하고 건조는 어느 정도 해야지 가장 분량률이 적게 나오는지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실험을 통해 가지고 이런 자료를 얻으면 이걸 가지고 뭘 하는 거냐면 반응표라는 걸 만듭니다. 그러니까 반응표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데요. 그러니까 각 요인의 수준별 반응표 이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데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각 요인들이 여기 있잖아요. 요인들이 있고 여기 이제 그 요인들의 그 수준 있잖아요. 그것별로 이게 뭐냐면 분량률을 이렇게 지금
계산이 된 겁니다. 이것들이. 그럼 이 계산은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 지금 계산하는 방법이 여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성 1의 경우 점성 이제 저의 경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계산하는 방법. 여기 보면 점성이 저인 경우 요 세 가지가 있죠. 실험 조건을 첫 번 세 가지 그죠? 여기에 보면 점성이 다 저가 아닙니까? 그죠? 이때 불량률이 30, 15, 17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평균을 낸 겁니다. 여기요. 그죠? 그러니까 점성 그 다음에 2라는 건 뭐냐면 점성이 2인 경우는 요 4, 5, 6번이잖아요. 실험 조건. 그죠? 그래서 15%, 25%, 10%요 평균을 낸 거예요. 그죠? 그런 식으로 낸 거예요, 이걸. 계산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만들잖아요. 그러면 요게 이제 그 불량률 아닙니까, 그죠? 예. 여기 보면은 어느 경우에 불량률이 가장 적은지를 알 수가 있어요. 네? 요 경우 점성의 경우에는 요 때가 가장 불량률이 낮죠. 네, 반죽의 경우에는 요 경우가 가장 낮고요. 물의 경우에는 요게 이제 동일하고, 그죠? 건조의 경우에는 요 경우가 불량률이 가장 낮잖아요. 그러니까 점성은 고루하고 반죽도 고루하고 그죠? 물은 저나 중 정도로 하고 건조는 중 정도로 하면 그죠? 가장 불량률이 낮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이건 이제 잡음이 없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잡음이 없는 경우는 좀 심플하죠, 그죠? 그래서 원래는 이게 이제 그 예상 불량률을 한번 해보면 원래 불량률 평균은 조건 실험 조건 하에서 그죠? 그걸 다 평균을 내보면 원래 17.1인데 퍼센트가 만약에 그 우리가 아까 최적의 그 요인별 수준을 결정을 했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점성 같은 경우에는 고루하고 뭐 반죽도 고루하고 물은 그죠? 저중 중에 하나를 하고 건조는 중으로 해가지고 하면 그때의 그 불량률 예상 불량률을 조사를 해보면 7.4% 정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그죠? 불량률이 줄어든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비해서 이제 잡음이 있는 경우는 조금 이제 복잡해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그 어떤 논문에서 이게 제시된 예인데요. 이 예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는 뭐 어떤 경우이냐면 플라스틱 튜브를 이제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연결을 할 때 그 어느 정도 깊이로 연결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그 뭐 두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 접착제 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죠? 틈은 어느 정도 둬야 되는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결정하는 거예요. 이걸 결정하는데 이 튜브가 이제 사용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그 튜브 속으로 뭐 뜨거운 물이 흐르든지 뭐 뭔가 하여튼 영향을 받겠죠. 그러면 그 영향을 받는 게 뭐 시간, 온도, 습도 뭐 이런 것들이 거기에 영향을 미친다 그럽시다. 그러면 이런 거에 잘 견디도록 하려면 틈은 어느 정도 돼야 되고 뭐 크기, 두께, 뭐 사회 깊이, 접착량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로 하면 그러니까 가장 잘 견디는지 그거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시간, 온도, 습도가 이제 여러 수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실험 조건이 굉장히 그 다양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경우에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잡음의 경우에, 잡음이라는 게 이제 외부 변동 요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잡음의 경우에는 각 두 수준이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시간, 온도, 습도가 각각 두 개의 수준이 있으면 2 곱하기 2 곱하기 2면 8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 경우에 이제 5의 4를 이용하면 네 가지 조건 하에서도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리고
통제 요인의 경우, 통제 요인은 여기서 우리가 고려하는 게 이 네 가지만 고려를 합니다. 네 가지만 고려를 하고 그 요인별로 세 가지 수준이 있다고 이렇게 그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이 몇 가지입니까? 이게 81가지죠, 그죠? 81가지인데 이거는 또 뭡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OA9로 그죠? 이게 가능하다 그랬죠? 그래서 자본 요인의 경우에는 OA4, 그죠? 통제 요인의 경우에는 OA9를 이용한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조건 하에서 실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우리가 이용하는 게 아까 저기 뭐야 손실함수 중에서 SNL이라는 걸 이용하는 거죠. SNL을 이용하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정리된 겁니다. 자본 요인의 경우에는 세 가지 요인에 두 가지 수준씩, 그죠? 그다음 통제 요인의 경우에는 네 가지 요인이 있고 각 요인별로 세 가지 수준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OA4의 경우에 실험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OA9의 경우에 이제 실험 조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자료가 얻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지금 9가지, OA9의 그 9가지 실험 조건이 있죠. 그래서 요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통제 가능 요인들 있잖아요. 뭐 두께랄지 접착제 양이랄지 뭐 이런 것과 관련된 거, 그 실험 조건들이 있고, 요것이 OA4입니다. 그죠? OA4라는 게 뭐냐면 아까 잡음 관련된 거 있잖아요. 온도 수준이, 그죠? 온도하고 뭐 습도하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 네 가지 조건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조건들 하에서 테스트를 해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결과를 얻은 거예요. 이게 무슨 측정치가 있겠죠. 뭘 측정할 방법이. 그리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여기 SNL이 여기 계산된 거고요. 이렇게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걸 이용해가지고 여기 아까 같이 이제 반응표라는 걸 여기 만들어요. 그죠? 반응표를 만들게 됩니다. 여기 이제 계산하는 방법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 조건 1에서 SNL하고 Y바가 어떻게 계산됐는지 여기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SNL은 여기 지금 여기 약간 오류가 있습니다. 여기 약간 오류가 있는데 이게 PDF로 만들면서 뭐가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거를 보시면 되겠고요. 그 우리 아까 봤던 손실 함수 그 공식 있죠? 그걸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SNL이 이제 그렇게 계산이 됐다는 거고요. 반응표는 아까 우리 그 도자기에서 봤던 것과 동일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반응표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죠? 이게 크면 클수록 좋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뭡니까? 이 A 경우에는 뭡니까? 이게 가장 좋죠. 수준 2가. B의 경우에도 수준 2. 그 다음 C의 경우에는 수준 3. D의 경우에는 이제 수준 1. 이게 이제 가장 좋은 걸로 이렇게 판명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파라미터가 이제 결정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잡음이 있는 경우에 이해가 되겠습니다. 공차 디자인은 우리 범위를 좀 벗어나서 이제 생략하는 걸로 하는데요. 아까 얘기했지만 공차 디자인이라는 건 이제 이런 파라미터 목표치가 있으면은 목표치가 있으면 그 목표치를 기준으로 해서 공차 한계에 결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는 우리가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그 이번 장에서 여러분들이 그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 디자인을 할 때 그죠? 디자인을 할 때 외부 환경, 외부 변동 요인에 잘 견디도록 이제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용할 수 있는 기법이 이제 다우치 기법이라는 거고 그 다우치 기법을 이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목표치를 기준으로 해서 약간만 벗어나도 이렇게 손실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런 철학 하에서 만들어진 그 손실함수, 그 손실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최적치를 찾는 거예요. 파라미터 최적치를 찾는 건데 다우지 기법이 유용한 이유는 뭐냐면 실험을 할 때 모든 상황 하에서 모든 조건 하에서 실험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만 선택을 해서 실험을 하면 모든 상황에서 실험한 것과 동일한 이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 그게 굉장히 그 장점입니다. 그때 이용되는 게 실험 계획법인데 그 중에서 이제 직교 배열이라는 거 있죠? 그거를 이용한다 그랬죠? OA, 그걸 이용한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